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인 확진자의 접촉자 중 13명의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예상 접촉자 수가 수백 명을 넘고 있다는 건데요. 잠시 후 감염내과학회 홍보이사를 지내신 가천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대책과 우려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의회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전국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 발언의 여파가 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해명하고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잠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는 선수들 간의 신체 접촉이 많고 체력 소모도 다른 종목보다 큽니다. 특히 경기 중이나 경기 후에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다 철저한 예방이 필요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늘 저녁 개막합니다. 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제한적이지만 야구와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개막하는 건데요. 경기 수가 줄어든 만큼 치열한 지략 싸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상윤 해설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본회의가 마지막에 열릴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바라고 그것만 끝나면 내려갈 거예요. 국회 정문 옆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집, 아니 집이라고 하기에는 허름한 천막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복지원 농성 텐트인데요. 무자비한 강제 수용과 수백 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양산한 형제복지원. 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고공농성 후에 병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는 최승우 생존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연예 소식 그리고 빅데이터 이슈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수요 집회를 통해 모인 성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폭로성 기자회견을 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의기억연대 측이 입장을 내놨죠.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과 함께 이체 영수증을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의기억연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연결합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예, 일단은 많이 좀 놀랐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할머니 입장문 보고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 오신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기억연대를 응원했던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네. 이야기를 듣고 일단 뭐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배신감도 들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댓글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네. 오해가 있으면 당연히 풀어야 될 테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정의기억연대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거 또 혹은 뭐 모금했던 거 용처라든가 네.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있으면 공개하시겠죠? 아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예. 모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공시 절차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네. 예. 그 할머니가 어쨌든 모금은 할머니들한테 쓰여야 되는데 어디 쓰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정 의원이 그래서 그 계좌 이체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언제 전달된 겁니까? 전달이 된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0년에 만들어졌고 예. 91년에 김학순 할머니 공개 증언 이후에 나타난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예. 피해자 신고 전화를 개설하고 그리고 할머니들의 증언을 받았죠. 예. 당시에는 일본 정부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가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그리고 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의 경험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서 역사를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저희는 1992년에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서 예. 모금한도 활동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93년에 62명에게 250만 원씩 지급했고 또 추가로 또 1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을 저희가 영수증으로 공개한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국민모금으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회 입법안을 마련하라. 그래서 입법운동을 추진해서 93년에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한국 정부와 중앙정부와 그다음 지자체가 합해서 매달 일정 부분이 가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저희가 모금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95년에 일본 정부가 사실은 공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민간협력기금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정문 국민기금 모금 운동을 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6명에게 약 5천만 원 가까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각각. 예. 네, 그리고 2015 한일 합의 때도 그때 반대하신 할머니들에게 일본이 지급하는 1억엔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분들이. 예. 네, 그때도 국민 모금 운동을 전개해서 한 분당 1억씩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된 거고요. 그 외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엔이나 국제사회 인식 제고라든지 국제연대라든지 또 할머니들이 실제로 유엔 소위나 인권이나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나 뭐 등등에서 국제사회에서 증언 활동을 하실 때 그런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뭐 일본 대상으로 하는 어떤 소송을 하고 지금도 진행되어 있는 소송이 있거든요. 예. 그 소송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든지 그 외에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할머니들을 위한 이제 기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또 나비기금 사업이라든지 평화비 건립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피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적도 있고 특히 2017년 하반기 모금을 통해서 피해 할머니 네. 8분 그중에 이제 이용수 네. 할머니도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합니다. 1억 원을 네. 전달해 드린 적도 있다. 그리고 네. 그 피해 할머니들께서는 이거 할머니들 위한 돈인데 왜 우리한테 다 오로지 오지 않고 다른 데 쓰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원 활동비라든가 소송비라든가 뭐 각종 또 사업비, 맞습니다. 한국 네. 홍보비에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할머니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문제 해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행돼야 그럼요. 되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소중한 후원금이 사용된 거죠. 예. 근데 할머니께서 직접 윤미향 전 대표를 언급하셨단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네. 할머니가 네. 왜 그런 섭섭함을 갖고 계셨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30년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윤미향 예. 전 대표와는. 예. 우리도 부모님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서운한 것도 있고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항상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이 떠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국회로 가시겠다고 결심하실 때 바로 이용수 할머니께 먼저 전화를 드렸고 당일날 할머니께서 나 대신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 이후에 또 다른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할머니께서 수요 집회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의기억 연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할머니의 그 마음속에는 30년간 이 거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노력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 전 세계로 다니시면서 이 문제를 알리셨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불만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이 표출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30년간 거리에서 활동가들과 당사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 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아마 표출된 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한국 정치인들이 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번 할머니 일을 비롯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 네. 운동 역사가 훼손되거나 뭐 폄훼되는 일 네. 없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운동은 피해 당사자가 중심이 돼서 전 세계 양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정말 쌓아 올린 세계적인 인권 운동입니다. 예. 이 운동은 30년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한쪽 편의 어떤 편의적 이익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했죠. 예. 저는 그 역사를 그 지난한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의 경의를 표하고요. 그 역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또 지원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에서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온 뒤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 문제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클럽 확진자들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현 시점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확진자를 통한 그 접촉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역학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몇천 명 단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번에 계기가 된 환자분이 어디서 감염됐냐는 거죠. 그걸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다른 그 지역사회 내 전파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혹시 제2의 신천지 제2의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 우려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예. 이제 우리가 그 당시와 비교해서는 여러 가지 그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격리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는 있지만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자체가 조금의 빈틈을 허용하지도 않고 또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면 당일날 클럽과 주점에 계셨던 분이 1,000여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문제는 이게 클럽에 출입할 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데 이게 허위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클럽의 특성상 예. 이 개인정보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 통제를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클럽의 특성상 또 더더군다나 익명성을 위해서 허위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활용했던 기지국을 이용한 휴대폰 추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그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아무튼 철저하게 좀 찾아내서 예. 그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경과를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일날 해당 클럽과 주점을 방문한 분들은 그 스스로 보건소를 좀 찾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숨을 때가 아니고 빨리 그 진단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관리를 받아야지만 본인도 보호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데요. 등교가 다시 늦춰질 수도 있을까요? 이런 일 때문에? 일단은 워낙 그 등교 결정을 어렵게 한 거라서 그렇게 간단하게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감염자들의 발생 양상이
학교라는 그런 집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이런 연령층도 그렇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상황을 좀 관찰을 한 다음에 예. 만약에 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고 지역적이거나 아니면 연령적으로 코호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예. 그때는 다시 등교와 관련된 결정을 다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용인 66번 확진자의 그 4월 30일부터 5월 1일의 동선을 보면 6개 시군구를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네. 그 클럽뿐만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지역사회로의 또 다른 전파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계기가 된 환자에게 전파시킨 그 전파 경로를 못 찾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분이 예.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녔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번에 지금 연관돼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지역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분들이 진단받기 전까지 뭐 연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규모 유행의 단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규모 유행이 된다면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겠네요. 네, 돌아가야 됩니다. 쉽지 않네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절대로 이게 그냥 완화되는 것과 관련된 안심해도 좋다라는 사인이 아니다라는 걸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그랬었죠. 이 작은 허점을 파고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말 그리고 이게 정리되는데 한 2, 3주 걸릴 텐데 이 예. 과정에서 뭐 하루에 몇십 명에서 뭐 100명이 넘어가는 단위의 확진자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예.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이를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가 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보통은 4일에서 7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고 많이 발생들을 하기 때문에 예. 5월 2일, 3일 사이에 접촉한 분들이 이번 주말 사이까지 발병을 많이 하거나 확진이 될 것 같고 예. 또 이 과정에서 확진된 분들과 접촉한 분들은 다음 주에 또 확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추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국민 개개인들은 그 개인 위생 지키고 마스크 착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저희가 생활 방역을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개인 위생이나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것은 지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까지는 그 원칙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